2020년대 초 황의조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핵심 공격수로 활약하며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2018년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2019년 프랑스 리그 1호 진출 등 화려한 경력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2021년 기준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50만 명을 넘었으며 광고 모델로도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적인 성공 뒤엔 사생활에서의 논란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건은 2021년 가을 황의조가 지인을 통해 키의 여성과 비공개적으로 만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프랑스 보르도 소속으로 한국에 잠시 귀국 중이었죠. 증언에 따르면 2번의 만남이 있었으며 첫 만남은 서울 강남의 한 프라이빗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사적 접촉은 그의 청년 아이콘이라는 공적 이미지와 대비되는 행보였습니다. 2번째 만남에서 황의조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제대로 된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이 사실을 황의조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영상은 후에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었죠. 2021년 한국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의 70%가 불법 촬영 관련이었습니다. 촬영된 영상은 2022년 초 익명의 인터넷 사용자에 의해 텔레그램과 트위터를 통해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 만에 1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확산되었죠. 당시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활성화된 한국의 암암리 성착취 커뮤니티에서 이 영상이 거래되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영상 속 얼굴과 신원이 노출되며 2번째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영상 유출 후 피해 여성은 심각한 우울증과 사회적 낙인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녀는 직장을 그만둬야 했으며 온라인상에서의 악성 댓글과 스토킹으로 인해 3개월간 외출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2022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68%가 자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됩니다. 2022년 3월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황의조의 스마트폰에서 삭제된 영상 복구가 핵심 쟁점이 되었죠. 한국사이버범죄수사대는 2주간의 디지털 포렌식 끝에 영상의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황의조는 해외 출국을 금지당했으며 그의 소속팀 보르도는 공식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2022년 4월 황의조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상호 합의하에 녹화된 영상이 악의적으로 유포된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러나 진술 중 몇 가지 모순점이 지적되며 여론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피해자의 의식 상태에 대한 질문을 회피한 부분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회견은 주요 방송사에서 생중계되며 시청률 15%를 기록했습니다.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극심한 여론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한편에선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며 황의조를 옹호했고 다른 편에선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처벌을 요구했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혐오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2022년 한 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45%가 과잉 수사라고 생각한 반면 20대 여성의 78%는 엄벌 필요에 동의했습니다. 2023년 초 서울중앙지법은 황의조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본안 재판까지 가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이 판결은 여성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으나 촬영 당시의 정황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황의조는 판결 후 프랑스로 복귀했지만 그의 축구 인생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개정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2023년 6월 황의조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이 발의되며 불법 촬영 처벌 강화가 논의되었죠. 사건 이후 한국경찰의 사이버 성범죄 전담팀이 30% 증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유명인에 대한 특혜 의혹과 피해자 보호 시스템 미비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라고 지적합니다.